이번 회에는 정말 충격적인 엔딩 장면이 보는 이들을 아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라진 박다은의 시신을 수호가 보관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제목이 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인지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다은이의 시신 곁에는 동화 백설공주의 책이 놓여 있었는데요. 여기서 수호가 읊조리는 글귀에 모든 해답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잠시 수호의 대사를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난쟁이들이 말했습니다. 잠자는 공주님을 깜깜한 땅속에 묻을 수 없어. 그래서 난쟁이들은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유리관을 만들었습니다. 백설공주는 몇 해 동안이나 관에 누워 있었지만 몸은 전혀 썩지 않았고 마치 잠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호는 아마도 다은이를 백설공주와 동일시했던 것 같습니다. 동화에서처럼 왕자의 키스를 받는다면 죽은 듯 잠자고 있던 다은이가 다시 살아날 거라 믿었던 것 같네요. 한마디로 수호는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쟁이였던 겁니다. 아마도 수호는 다은이가 이사를 오고 정우처럼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렸던 것 같네요. 그때부터 수호는 다은이가 동화에서 읽은 백설공주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한 왕자는 정우였고 다은이의 곁에 다가갈 용기조차 없었던 수호. 그런던 중 그저 멀리서 백설공주를 바라만 보던 수호가 동화 속 난쟁이가 될 기회가 생겼던 겁니다. 박형식으로부터 잔인하게 머리를 가격당하고 차가운 바닥에 버려져 있던 다은이. 여기서 수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다은이를 구하려 했습니다. 자폐아인 수호를 정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에게는 그만의 세상이 존재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다은이를 지켜주려 했던 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럼 대체 왜 수호가 아무도 모르게 다은이를 지켜주어야만 했을까요? 그날 다은이 사건에 앞서 수호는 창고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을 가감없이 목격하게 되었죠. 친구인 보영이가 병무 무리에게 강제로 범해진 것도 모자라 피까지 흘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이후 동생 건호가 구급차를 부르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덕미가 보영이를 버리자고 협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수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 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경찰인 아버지와 동네 아저씨들이 달려와 보영이를 데려가 버린 겁니다. 물론 병원이 아니라 무덤으로 말이죠. 이때 수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경찰이었던 아버지가 너무나 무섭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겠죠. 그렇게 충격을 먹은 수호에게 다은이 사건이 연이어 벌어진 겁니다. 보통 멘탈로는 이런 상황을 견뎌낼 수 없었겠죠. 여기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다시 경찰인 아버지가 달려올 테니 말입니다. 결국 수호가 생각해낸 방법은 자신이 직접 다은이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수호는 아마 지금까지도 다은이가 죽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다은이의 시신은 어떻게 전혀 썩지도 않고 10년 이상을 미라화되어 있던 걸까요? 실제로도 죽은 사람이 건조한 장소에서 자연적으로 미라화되는 케이스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수호가 방부 처리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네요. 수호의 방에는 유독 눈에 띄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그 액자는 다름 아닌 나비의 표본이 들어있는 액자인데요. 만약 이걸 수호가 직접 만든 것이라면 나비의 표본을 만들기 위한 방부 처리 기술을 이미 습득하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수호가 아니라 형구탁이 만든 것이라도 어깨너머로 수호가 방부 처리 기술을 배웠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은이 시신은 자연적 미라화가 된 것이 아니라 수호가 방부 처리를 해놓은 게 아닐까 하네요. 이건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쟁이가 백설공주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훗날 다시 깨어날 백설공주를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한편 이번 회에는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비밀들이 몇 가지 풀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대체 왜 덕미가 그날 밤 다은이 사건을 덮어주었냐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었는데요. 덕미가 박형식을 고발하기는커녕 흉기인 몽키 스패너를 전달해주면서까지 감싸준 이유는 바로 정우 때문이었습니다. 덕미가 정우에게 집착했던 것처럼 정우도 다은이에게 홀딱 빠져 있었습니다. 덕미가 정우를 사랑하긴 했지만 동시에 미움도 엄청나게 컸던 것이죠. 창고에서 쓰러진 보영이를 옮기자고 친구들을 협박한 직후 정우의 집으로 달려갔던 덕미.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정우가 다은이에게 보냈던 문자였습니다. 이 문자 때문에 덕미는 질투에 눈이 멀어버렸겠죠. 여기서 덕미는 정우가 벌을 받아도 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정우에게 무언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우는 그날 밤 자신의 기억이 완전히 지워진 것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며 블랙아웃에 대해 공부했지만 그날의 상황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였죠. 아마도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덕미의 두 번째 방문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정우에게 쫓겨나 마음이 상했던 덕미. 두 번째 방문에서도 정우가 다은이에게 보낸 문자를 보고 화가 나버렸죠. 결국 덕미는 정우에게 벌을 내리자고 결심한 건지 자고 있는 정우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정우의 완벽한 블랙아웃이 덕미의 작품이라면 과거 덕미가 무언가를 보고 놀란 이유를 완벽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우가 출소한 직후 덕미는 정우가 가지고 있던 블랙아웃 심리학 관련 책을 보고 흠칫 놀라는데요. 아마 이건 그녀 자신이 정우에게 수면제를 먹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찔려서 보인 반응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결국 덕미는 작정하고 정우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닐까 하네요. 물론 여기에는 훗날을 기약하자는 덕미의 큰 그림이 숨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정우의 마음을 얻지 못하지만 감옥에 가 있는 정우를 외면해주지 않고 진심으로 옥바라지를 해주면 자신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덕미는 박형식에게 몽키 스패너를 전해주면서 그가 정우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까지 계산에 넣었던 걸까요? 그날 박형식은 아무 생각 없이 창고를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해 흉기였던 스패너에서 자신의 지문을 지웠고 창고문 손잡이까지 깔끔하게 닦아냅니다. 아마도 박형식은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네요. 이런 모습을 숨어있던 덕미도 목격하게 됩니다. 이미 스패너에서 지문을 닦아냈는데 덕미는 왜 이걸 주워서 박형식에게 전해줬던 걸까요? 스패너에는 박형식의 지문이 없었기에 덕미가 했던 행동은 굳이라는 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왜 굳이 박형식에게 스패너를 전해주었던 걸까요? 박형식이 이 스패너를 어떻게 이용할지 덕미는 미리 예측을 했던 걸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덕미는 정말 천재적인 범죄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박형식의 행동을 예측한다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덕미의 입장에서는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식이 아니었을까요? 그냥 한번 떡밥을 던져봤는데 이게 제대로 먹혀 들어간 거라 생각하면 나름대로의 설명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리뷰. 수호는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쟁이였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